보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세 번째 선택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 되는 대로 변법 자가운동과 신의 혁명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세 개 주제까지 안되면 두 개 주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무렵 그보다 좀 더 어리겠군요. 중학교 시절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세계사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배웠어요. 중국의 근대화 과정, 근대운동, 개항 이후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태양별의 신 아폴로라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태평천구운동, 양무운동, 별은 아니고 이제 변법 자가운동, 의화단 운동, 신의 혁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양무운동과 변법 자가운동 사이에 이제 양무운동이 청일전쟁의 패배로 이제 실패로 끝나는 게 확인되고, 우리도 일본처럼 좀 일본 스타일로 개혁을 해보자라는 게 변법 자가운동이죠. 법을 바꿔서 스스로 강해지자.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무술정변이라고 해서 서태후의 반동, 개혁에 반동하는 그런 보수파의 반동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그 뒤에 이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무력함을 맛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러일전쟁이 터지는 거죠. 이 러일전쟁에 이제 패배하면서 이건 러일전쟁 상황이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고, 만주까지도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하에 넘어가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청조타도하자라는 운동들이 그 뒤에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의 혁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변법 자가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일전쟁에 패배하고 나서 이거 중국 것을 지키면서 서양 것만 받아들이자는 중체서용으로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변법론자들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의원제를 도입하고 정치개혁운동을 펼치자. 이걸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100일 만에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들의 반동, 무술정변으로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100일 천하. 이와 유사하게 조선에서는 3일 천하 갑신정변이 있었죠. 김옥균이 주도를 했다면 여기서는 캉유에이나 량치차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를 하죠. 결국 100일 천하 실패로 끝나고 나니까 이들은 해외로 망명해서 입헌운동을 추진합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행정, 교육, 법률, 경제, 근본적인 근대화, 문명 개화를 이루자라는 그들의 주장은 일단 실패합니다. 하지만 의화단 그 뒤에 이제 1901년대 들어가서 이제 의화단 운동이 또 터지지 않습니까? 이 의화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청나라 우리 도와줘서 양놈들 몰아내자 부청멸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웁니다. 근본적으로야 청나라가 이쁘다기보다는 서양 세력들 외세에 의해서 경제적 침탈이 너무 심해지니까 민중들은 이제 개혁을 요구하는 거죠. 의화권이라고 하는 무술을 배우면 총알이 날라와도 피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산동반도 산둥성 일대의 그 백령교도의 한 분파였다고 합니다. 의화단은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트교 신자들 죽이고 반기독교 반크리스트교 운동을 전개를 하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하겠죠.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들에 대한 탄압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 서양 군대까지 이제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양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결국 의화단 운동이 진압이 됩니다. 청나라 정부는 이제 이런 와중에서 새롭게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광서제 때 일어났던 새로운 정치 신정이라고 해서 광서 신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비슷한 그런 광무개혁 같은 게 있겠죠. 황제가 중심이 돼서 뭔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거. 교육개혁, 신식군대 편성, 상공업 육성 내용도 광무개혁이랑 비슷하네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량치차오 같은 사람은 돌아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개혁 주장을 펼치죠. 특히 이 무렵에 이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더더욱 일본과 같은 입헌 군주제를 받아들이자 본격적인 입헌 운동에 돌입하는 겁니다. 청나라 정부도 이제 그럼 우리도 헌법을 좀 만들어 볼까? 흠정 헌법 대강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죠. 1908년. 그런데 이제 중국 한족의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 지배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중국도 혁명을 통해서 청왕조 타도하고 한족 중심의 공화국을 세우자 라는 목표로 중국 혁명 동맹회, 중국 동맹회를 결성을 하는 겁니다. 1911년 결국 우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신군, 이건 신식 부대라는 거겠죠. 신식 부대가 봉기를 하죠. 그런데 이걸 시작으로 각 성들, 각 지방에서 나 이제 청나라 정부에도 못 있겠다. 독립을 막 선언을 해버립니다. 청나라는 이걸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순원을 임시 총통으로 하는 드디어 중화민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선포가 되는 거죠. 청나라 정부는 이 중화민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청나라의 군인이자 정치가로서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부임해서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고 난리쳤던 바로 그 위안스카이. 청일전쟁에 패한 뒤에 청나라가 패한 뒤에 북양 군벌의 기초를 마련했던 사람. 군벌들 중에 힘이 제일 센 사람이죠.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청나라 정부로부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청나라 정부가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겠소. 정권 대사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순원과 협상을 통해서 공화정을 받아들이면 총통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는 순원의 제안을 수용하죠. 그 조건이 이제 공화정을 유지하겠다, 채택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콜! 결국 위안스카이는 청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 부이에게, 선통제 부이에게 내려오십시오. 당신 내려와야 된다. 대신에 황족들 자금성에서 살게 해주고 당신의 지위 보장해 주겠다. 나라만 이제 공화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황제 부인은 황제 자리에서 내려오죠. 위안스카이가 그리고 이제 2대 총통이 되는 겁니다. 중화민국의 2대 총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황제가 되려고 시도를 하죠. 결국 황제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뭐 한 달 만에 실패합니다. 그 뒤에 이제 좀 너무 그게 분했는지 결국 또 죽어요. 위안스카이 사후에 이제 그 군벌 세력들이 더욱더 분열되면서 중국은 그야말로 이제 군벌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이 군벌들은 각각 외세하고 연결돼서
외세로부터 무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고 자기들은 각종 이권을 넘겨가면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세력 다툼하고 있던 뭐 전형적인 그런 세력들입니다. 중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군벌은 많지 않았죠. 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시간이 이거 벌써 10분이 됐네요. 선생님이 더 빨리 했어야 됐나? 빨리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러네요. 청일전쟁 1894년. 이 내용은 저 한국사에서 좀 배운 내용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조선에서의 근본적인 정치와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조선 정부는 동학농민군이 전주성까지 점령하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청나라에게 군대 파병을 요청하죠. 근데 청나라는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하고 텐진 조약을 맺고 우리가 조선에 파병하면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은 제물포 조약에 근거해서 자신들 백성들을 보호할, 거류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면서 조선의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가지고 조선 정부하고 동학농민군은 전조 화약을 맺고 우리 싸움 안 할게 이제 돌아가 라고 하죠. 철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안돼 개혁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의 개혁을 명분으로 경복궁을 점령하죠. 그리고 청나라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버리지 않습니까? 동학농민군은 이제 외세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다시 재봉기하죠. 이게 2차 동학농민운동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일본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자, 이 와중에 이제 청일전쟁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조선에 들어왔던 청과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 다툼을 했던 게 청일전쟁. 일본이 처음에는 청나라한테 우리 철수하지 말고 함께 조선을 점령한 상태에서 조선의 개혁을 함께 해봅시다. 쉽게 말해서 조선을 둘이 나눠 먹읍시다 라고 하는 거죠. 더 재밌는 건 그 전에 영국이 장난질을 먼저 치죠. 이런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영국은 조선을 3분할, 셋으로 나누자. 그래서 북쪽은 청나라가, 남쪽은 일본이, 가운데는 우리 영국이 먹을게,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거 잘 안 되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조선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전쟁까지 했고 여기서 이제 길게 하지 않을게요. 일본이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죠. 전쟁은 끝날 때 강화 조약을 맺는 장소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을 놓고 그 전에 조선에서 한판 붙었던 게 갑신정변 아닙니까? 근데 그 갑신정변 청나라의 승리로 끝났죠. 일본에 패배했죠. 1884년. 그때 어떡합니까? 청나라가 일본과 텐진 조약을 맺죠. 일본 이리 와. 여기 앉아서 나랑 협상해. 사인해.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청일전쟁은 일본이 승리했죠. 똑같이 일본이 청나라에게 갚아주죠. 어이 이용장 이리 와. 컴온. 시모노세키로 와. 사인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동아시아적인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거의 한 수천 년 동안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었던 패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대륙 세력 중국이 그 전통적인 주도권을 잃었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동아시아는 아시다시피 조공 책봉 질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외 체제를 외교 체제를 갖고 있었죠. 이게 무너진 거예요. 좀 더 작게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조공 질서도 무너지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 내지는 책봉을 받는 제후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독립된 조선 청나라의 간섭을 안 받네, 쉽게 말해서 청나라의 보호를 안 받네. 그러면 일본은 얼마든지 조선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아울러 일본은 청나라에게 랴오뚱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습니다. 전쟁에 이겼으니까요.
이 부분도 긴 이야기 뭐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사에서 배웠죠? 근데 러시아가 이제 뭐합니까? 독일하고 프랑스를 끌어들이죠. 일본 뒤에 영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국의 유럽 대륙에서 영국의 라이벌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야, 랴오뚱반도 뱉어내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뱉어내라는 거죠. 대신에 니는 타이완 먹어. 여기는 먹어. 한반도, 일본은 그러면 한반도를 넘어서, 지도 그리려니까 좀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더 잘 안 되네요. 넘어서 여기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싶었는데, 이 랴오뚱반도가 동부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라고 그랬죠. 지리적인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 러시아가 이거 뱉어내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일본은 힘이 딸리니까 뱉어내야죠. 뱉어냈습니다. 대신에 이제 칼을 가는 거죠. 러시아 너 이제 언젠가는 한판 붙어야 되겠네. 결국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놓고 한반도와 왜 안 돼?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만주를 두고 대립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러일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일전쟁에 패배하고 배상금 지급하고 타이완까지 뺏기고 열강의 경제적 이익과는 더욱더 침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갚아줘야 돼. 그 돈 어디서 마련해요? 결국 열강들에게 엄청난 이권을 넘겨주고 돈을 빌려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열강들은 이제 이권 침탈에 본격적으로 나서서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막 뺏어가는 겁니다. 청나라의 위기의식이 심화되죠. 이런 와중에 이제 외세가 들어와서 철도 깔고 뭐하고 막 뺏어가니 우하단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반외세 운동 아까 말씀드렸죠. 부청 멸양. 그런데 8개국 연합군이 와가지고 베이징까지 점령해버리고 이거 우하단 운동을 진압합니다. 서태후 신나가지고 자기들 막 청나라 도와줘서 양놈들 몰아내자라고 하니까 열심히 싸워라라고 눈치 없이 더 부추기죠. 결국 8개국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고 청나라 정부는 또 한 번 수모를 겪습니다. 신축조약을 체결하고 더 많은 배상금 지불하게 되죠. 그리고 외국 군대가 황제의 도시 베이징에 주둔하게 됩니다. 치욕적인 거죠. 다른 지역에서의 이권은 뺏겼어도 서울, 베이징까지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락하지는 않았던 청나라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벌써 18분이야. 어떡할까? 세 강좌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여기서 끝! 선택 강좌 세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